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나붙었고 선거운동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유세에 나선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장애인 단체와의 마찰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대구 시내버스 회사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 등 4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DGB 금융그룹이 오늘 임시주총을 열고 김태우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신임 회장을 만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새벽부터 거리로 나와 유권자 만나기에 나섰습니다. 거리마다 현수막이 나붙었고 색색이 다른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첫 소식 조재한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일선 바쁜데 제가 또 귀찮게 하는 게 뭐. 임대윤 후보는 새벽 일찍 외천시장 상인들을 찾아가 경제 살리기를 우선하겠다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이 살아야지 이 도매시장이 함께 사는 그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산업의 첨단화, 구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대구, 완벽히 새로운 대구를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영진 후보는 새벽 0시에 서문시장을 찾아 야시장 청년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하고 키우고 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청년 창업이 좀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정말 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지방분권운동에 오랫동안 힘써온 김형기 후보는 정치 세력이 바뀌어야 대구 경제가 산다며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수구 보수 온상 대구를 바꾸기 위해 감히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 경제 살리겠습니다. 대구 푸른 하늘에 낀 먹구름 걷어내고. 정의당은 출마자 11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노동이 당당한 대구와 일하는 지방의회 등 5대 정책을 발표하고 민중당은 지방선거로 촛불 염원을 완성하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과 정의당 후보자들이 만드는 새로운 대구의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후보들은 출근길 인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밤새 유세차로 자리를 선점하기도 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유세 도중 한 장애인 단체 회원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 후보 측은 테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단체는 후보가 다칠 만큼의 충돌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 출정식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권영진 후보. 지지자들의 함성과 장애인 단체의 고함이 뒤섞이는 순간 갑자기 한 여성이 권 후보의 앞을 막아서고 팔로 배 쪽을 밀칩니다. 순간 권 후보는 뒤로 넘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권 후보는 허리를 다치고 꼬리뼈에 금이 갔다며 유세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여성은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권 후보 측은 명백한 테러라며 해당 장애인 단체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배후 세력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 규정합니다. 장애인 단체와 권 후보는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협약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은 출정식 무대 앞에서 권 후보가 당초 약속했던 협약 체결을 이행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오늘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현역 국회의원의 사퇴로 시행되는 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알아봅니다.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2파전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놓으면서
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송원석 후보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남부 내륙철도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옛 도심과 혁신도시 간 균형 발전과 도농 복합도시로서 도심과 농촌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20개월 남짓되는 정도인데 그 사이에 많은 것을 이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다하게 많은 또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공약을 많이 내세우기보다는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맞서는 후보는 김천시장 선거를 준비하다 국회의원 보선으로 방향을 튼 고려장학회 이사장인 무소속 최대원 후보입니다. 최 후보는 어르신 친화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장을 젊은이들이 찾는 시장으로 재단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혁신도시를 첨단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고 정말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김천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살맛나는 김천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정당 강세 지역인 김천에서 송 후보가 예전 선거처럼 쉽게 이길지, 한국당 공천 부당함을 알리며 출사표를 낸 무소속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지 양자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 대구문화방송에서 달서구청장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두 후보가 서로 자질을 두고 날선 검증을 벌이고 차별화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용 후보는 이태훈 후보가 현직 구청장으로 만들었던 진천동 거리 초대형 원시인 조형물을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시 행정이다. 보여주식 행정이다. 비싼 돈 들여서 물론 그 원시인 같은 경우도 한 2억 들었다고 들었는데 뭐 나라 돈을 쓰는 공무원 입장에서야 그게 적은 돈이겠지만 서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주변 상권에서는 활성화시킨다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에서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걸 아주 몰입된 그런 마음을 하시는데 그거는 행정의 기본 시각이 약하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을 나타내고. 자유한국당 이태훈 후보는 김 후보가 내세우는 여당 프리미엄은 실체가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 근거를 내보니까 아마 과거 대통령 선거할 때 언론 투표에 득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참고로 지난 재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에서 언론 투표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구의 섬유 산업에 엄청난 예산을 부어줬지 않습니까? 저도 구청장 한번 시켜봐 주십시오. 엄청난 예산 폭탄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오래된 성서공단을 놓고도 두 후보는 격돌했습니다. 민주당 김태용 후보는 성서공단을 개성에 옮겨 값싼 임금을 누릴 수 있게 돕겠다 밝혔고 한국당 이태훈 후보는 성서공단을 재생하고 혁신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지금 다 떠나가는 공단인데 좀 그런 구체성이 떨어지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성동단 몇 개가 기업 가면 그게 성동단이 됩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그는 그 제2의 성동단입니다. 이번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 MBC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대구 MBC는 내일 오후 1시 반엔 영천시장, 내일 오후 5시엔 대구 북구청장 후보 토론회를 생중계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DGB 금융그룹은 오늘 오전 대구 칠성동 제2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태호 지주회장 내정자 사내이사 선임권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반에는 제3대 지주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취임한 신임 지주회장 임기는 3년이며 DGB 금융그룹은 지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부 출신 수장을 맞았습니다. 이어서 김은혜 기자가 첫 외부 출신 수장으로 선임된 DGB 금융지주 김태호 신임 회장을 만나 경영계획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정된 뒤 취임까지 3주가량 조직을 좀 두루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DGB 금융그룹과 대구은행이 전임 CEO와 내부 문제로 여전히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신뢰도나 이미지가 떨어진 게 사실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CEO 리스크라고 봅니다. 투명하지 못한 경영이라든가
투명하지 못한 인사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조직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외부로 나가서 조직의 내부 견제 장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서 이런 지역 주민들이나 주주나 또 우리 고객들에게 실망을 많이 일으켜줬는데 저는 대구 금융지주의 직원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분명히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고 코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금방 회복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환은행을 들어갔다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보람은행을 만들고 다시 또 보람은행이 합병되는 바람에 하나은행 넘어오고 또 서울은행도 인수하고 아주 다양한 그 새로운 조직과 만남과 헤어짐과 이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같은 순회주의로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너무 좀 그 고착된 사고로 살아간 게 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문화를 좀 집어여 주는데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다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다각한다 해가지고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본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그런 좋은 회사가 있으면 물건이 나오면 M&A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그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리 대구 금융지주의 고객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두고 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모바일 디지털 뱅킹 쪽으로 저희들이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기능을 가지고 해외도 저희들도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영업이 아니라 모바일 디지털 형태로 좀 효율화되고 또 비용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그렇게 진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불미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의 성장통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은 깊이 그 부분에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저희 직원들과 단합해서 지역 주민들과 주주 고객들에게 그리고 특히 또 당국에게 제가 실망감 시켜드리는 걸 빨리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대구 시내버스 회사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중공영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스 회사를 회사 대표와 노조 간부가 한 통속이 돼 비자금 만드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남자동차는 지난해 버스 6대를 실제로는 3,860만 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1,150만 원이 적은 2,710만 원에 팔았다고 꾸몄습니다. 비자금 1,150만 원이 생긴 겁니다. 대구는 버스가 중공영제라서 이렇게 판 폐차 대금도 회사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 등 4명은 폐차 대금을 줄여 개인 돈으로 챙겼습니다. 폐차 대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마련한 비자금은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새 버스를 살 때 금융회사에서 받는 리베이트 1,400만 원도 회사로 넣지 않고 빼돌렸습니다. 차 살 적에도 비자금이 추측되는 거고 차 다 쓰고 팔 때도 비자금이 추측이 되는 거죠. 이게 전체 금액을 따지면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직원 성과급과 퇴직금, 심지어 육아휴직 급여까지 떼서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부터 이런 식으로 만든 비자금은 1억 3천만 원. 검찰 수사 결과 회사 대표와 상무, 전 부사장, 전 노조위원장은 비자금을 금고에 넣어두고 술값 같은 데 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 액수만큼 회사 수익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 버스 기사들의 돈을 횡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신축 공사를 앞두고 건설업체로부터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900만 원과 향응 등 1,45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로자 지주회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대표회사가 바뀌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아무런 내부의 견제 없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버스 중공영제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구시의 수사 결과를 통보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영북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경력직 구급대원으로 합격한 6명이
민간 구급 이송업체에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속여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간 이송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출동 기록지가 없었는데 소방본부는 이들을 임용 무효 처리하고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안동시 미마면에 돌풍과 함께 2에서 7mm 크기의 우박이 10여 분간 떨어져 사과밭 200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을 비롯해 의성 30헥타르, 군위 35.5헥타르, 영양 20헥타르 등 경북도 내 9개 시군 농작물 290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영주와 청송, 상주 지역의 피해는 2, 3일 후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성경찰서가 어제 저녁 의성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성경찰서는 군청 공무원들이 지난 2016년 2월 공사 수주를 대가로 서울의 모 건설 감리업체로부터 뇌물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